이승만 건국전쟁이라는 다큐와 관련된 논란들, 계신 분들 중에서는 건국전쟁을 다들 안 보셨겠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언론 기사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그 밖에 그걸 보고 나서 후기를 남기시는 뭐 어떤 역사학자들의 이런 리뷰를 보면서 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 황연필 선생님이 이제 그 이승만의 만행 그 25가지에 대해서 정리한 종결 영상을 최근에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세 번째 주제로 좀 선정을 했는데, 2번, 3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꼭 1번 이상은 보기를 권장드린다. 그런데 이제 황연필 선생님이 이제 올리신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요약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몇 가지를. 일단 최근에 그 개봉되었던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통해서 미화 왜곡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가 독립운동을 하기는커녕 이제 독립자금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고, 그로 인해서 임시정부에서 탄핵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뭐 남북 분단을 조장했던, 그리고 국민 학살을 자행했고 부정선거를 했던,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만을 두고 봐도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 없는 악마와 같은 인물인데, 지금 뭐 보수 유튜버들과 보수 학계 뭐 언론들에서는 그 악마화된 이승만의 실체, 이것에 대해서 역사를 바로잡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전 참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아니 보셨나요? 보수 정권 때만 되면 해왔던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 시도, 총선을 앞두고서 더한 무리수를 또 던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무튼 황연필 선생님이 정리하신 내용에 따른 이승만의 만행, 먼저 일단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건국전쟁 볼돈으로 시사발전소 후원한다. 아이고 외식고기님, 네, 또 소중한 슈퍼챗 후원 감사합니다. 건국전쟁 보시지 마십시오. 네, 걔네들 지금 계속해서 누적 관객수 늘어난다라고 열심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일반 중도층에서도 그 미화된 영상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굳이 도움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먼저 그 이승만이 그 저질렀던 만행들에 대한 이야기들, 황연필 선생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서 일단 뭐 첫 번째는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를 살인자로 매도하면서 변호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점을 지적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스티븐스를 저격했던 그 장인환, 정명훈, 그리고 이제 이토이로무비를 저격한 안중근 선생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적인 어떤 암살자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내놨던 게 이승만이었어요. 뭐 이런 점에서만 보고 딱 요 단편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독립운동가는 그 결을 함께할 수 없다, 독립운동가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무엇보다 그 미국에서 기고되었던 신문 보도에서 이승만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됐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던 점도 모두 기록에 남아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체류하던 시절 때 1차 세계대전의 징집카드에서 자신의 국적을 일본으로 표기했던 것도 그가 독립운동가보다는 친일파에 가까움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점도 역시나 지적을, 이 팩트에 기반해서 지적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 갱스터였다, 이런 지적도 하는데, 하와이 그 국민회에서 그 박용만 독립운동가가 이제 대조선 국민군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군단에 대해서 건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끌면서 그 군단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서 공격하는 일도 잦았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와이의 그 한인들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이권을 장악하려고 했고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승만의 그 행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존경받던 인물인 그 박용만에 대해서, 그 박용만이 호놀룰루 항에 그 일본 군함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폭파하려고 한다 라면서 하와이 그 주정부에다가 고발했던 것도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질투심과 이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온갖 권력욕, 물욕,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만행들이 근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승만의 그 독립운동 행적에서 가장 대표되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가장 왜곡돼 있는데, 왜곡돼서는 안 될 진실이 뭡니까?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던 것과 그 배경이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황연필 선생님이 또 잘 정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승만이 미국에서,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들어오는 어떤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호화스러운 생활을 누려왔다, 뭐 자금을 탕진해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플레이보이였다라는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서 신채원 선생이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하셨던 발언, 이완용보다 더 매국역적이다. 이완용의 경우에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록으로 짚으셨죠. 2024년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을 하겠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다가 이승만을 띄우면서 온갖 칭송적 메시지를 다뤘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의 그 임시정부 당시의 대통령직 탄핵 사유는 탄핵서에서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팩트지 않습니까? 외교를 빙자해 직무를 떠나서 5년 동안 원양리로에 편제해 난국 수습과 대업 진행에 아무런 성의를 다하지 않았다. 실제로 이승만이 선출되었던 것이 1919년 9월인데 첫 출근이 그 다음 해 12월 13일이었어요. 탄핵되기 이전 단계 그 상하이 체류 기간이 6개월인데 이때 직무를 다하지 않고 툭하면 상하이에 관광하러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려서 임시정부의 위신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민심을 갈라치게 한 사실도 기록이 되고 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을 저해하는 건 물론이고 국고 수입도 방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 하루속히 잘라야 된다. 이런 것도 다 탄핵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죠. 그리고 황현필 선생님도 관련해서 그 짚으셨던 내용이 임시정부에서 독립 어떤 무장투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교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 교서에서 나온 게 형평상 그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힘드니 전쟁 준비는 이제 국민들께 맡기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일반 국민들은 각자 이제 자신들의 생업에 종사를 하다가 여가 시간에 그 병법을 연마하고 무기를 각자 구해라. 이러면서 독립무장투쟁을 방해해 왔던 사실도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을 수 없으니까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둬달라 라면서 세계 식민지배를 원한다라는 그 위임 통치 청원서 이걸 보냈던 것도 이승만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시정부 안에서는 이승만을 배척의 대상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을 당하니까 미주 지역에서 나오던 그 의연금을 착복을 하면서 그 임시정부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이외에도 뭐 이승만이 귀국하고 나서 그 독립 당시에 자신의 세력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남한에서만이라도 대통령이 되고자 분단을 조장하고 이를 위해서 정읍 발언에서 분단에 대한 주장 첫 발언이 있었던 거고 세력의 규합을 하기 위해서 친일 그 지주자본가를 끌어안고 반민특위를 완전히 와해했던 점 그리고 김구 선생님의 암살에 있어서 유력 배우자가 이승만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를테면 김구 선생님의 암살이 한독당 내분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성명을 이승만이 먼저 나서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그 친공산주의 음모에 안두희가 맞섰다라고 미화를 하거나 안두희가 재판 중에 특진을 하고 1년 만에 형 면제 처분을 받고 복귀를 했던 거 이것이 또 이승만의 배우가 없는 한 이승만이 배우에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기도 했죠. 그 이외에도 제주 4.3 사건하고 그 여수 순천 사건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대량 학살에도 이승만이 있고 한국전 당시에 이제 우리 군이 반격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미군이 도울 거다라면서 서울 시민들이 피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 다 틀어놓고서는 한강철교 폭파해가지고 서울 시민들 피난로를 막아세운 채 자신만 그냥 런승만 했던 거 대전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런승만 사건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 보도연맹 사건으로 약 20여만 명의 민간인 학살까지 있었던 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만행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따지고 보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황현필 선생도 그 관련돼서 25가지의 그 이승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뭐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까지 포함하면은 25가지만이겠습니까? 그런데 팩트로 기록된 것만 따져봐도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전쟁 뭐 이승만은 왜 건국 대통령입니까? 황현필 선생도 잘 지적을 했지만 초대 대통령일 뿐이죠. 초대 대통령. 그리고 탄핵당한 첫 대통령이었고 이승만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친일파에 가까운 인물이고 민간인 학살의 주동자고 알면 알수록 악마 같은 이승만에 대해서 건국전쟁이라는 어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정말 토악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이런 뉴라이트 사상을 주입시켜서 후세대에다가 이제 뭐 친일 어떤 미화를 하려는 수작질 이런 부분들을 저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역사 왜곡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잘못된 인식의 주입을 막고자 이 처벌 조항들이 확실히 규정되고 그 양형 기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높여놔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승만에 의해서 청산되지 않았던 친일 세력들이 결국은 지금 현 세대의 어떤 기득권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반민족 행위를 지우고자 건국일을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1948년을 건국일로 하려는 그 정당성을 얻으려고
이승만을 추대하려는 것인데 이승만의 실체와 만행을 미화하고 묵과하는 그 패륜적 행위를 우리 사회에 새로이 이 경중을 다시금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절망스럽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